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은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의 특징주를 살펴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다음 주에 좀 굵직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특징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2일에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중국이죠. 중국 쪽에서 한학년 해제나 아니면 그동안 코로나 정책에 굉장히 완고한 입장을 보였던 중국 정부가 이것을 좀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에 있는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도 큰 시세를 줬고요. 앞으로도 이 흐름이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중 외교장담 회담이 조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는 잠깐 뉴스를 보시면요. 이게 보시면 12일 날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북핵, 한학년 등을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학년 기대주로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더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12월 13일에는 미국 CPI가 발표를 하는데요. 항상 CPI 발표를 할 때쯤 우리 증시는 약간 변곡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상을 해서 높냐, 낮냐에 따라서 조금 갈림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표 수치도 조금 잘 봐둬야 되겠고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아바타2 관련주들이 금요일 날도 정말 좋았고, 목요일 날도 오전에 반짝하다 주가를 조금 눌렀지만 다시 금요일 날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바타2가 굉장히 오랜만에 개봉을 하는 건데, 한국에서 유독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4일에 개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의 영화는 개봉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료 소멸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은 관객이 보고 흥행이 더 잘 되면 사실은 조금 더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폼 금리 발표죠. 여기 회의에서 어떻게 할 건지, 베이비 스텝, 지금은 베이비 스텝을 할 수도 있다는 약간의 전망이 나왔다가 아니다. 베이비 스텝을 할 수가 없다.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뭐 5%가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빅 스텝을 할지, 설마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겠죠. 그걸 어떻게 할지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4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 쪽을 좀 봐줘야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를 더 완고하게 올리겠다 하면 금리 관련주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지방인데요. 대전시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 뉴스를 보시면요. 15일 전문가 공개 토론을 열고 자문위의 논의 등을 거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대전은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 대전 광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15일 날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왜 좋냐면 그냥 다른 때 이런 뉴스를 가져왔으면 사실은 주목을 하지 않았을 거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때요? 마스크를 벗으면서 나오는 다양한 섹터들이 나오고 있죠. 화장품이라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중국과 같이 연결시켜서 잘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일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1대5죠. 무상증자 권리락이 일어나는데 권리락이 뭔지는 아시죠? 잠깐 내려볼까요? 그 전에 어떤 종목이 있어? 최근에 권리락이 일어났던 종목이 뭐가 있었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피코그램이었나요? 피코그램 볼까요? 여기 보시면 권리락이라고 보이시죠? 이 권리락이라는 것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락 떨어질 락 해서 이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 이 주식을 보유를 해야 내가 유상증자를 받든 무상증자를 받든 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의 흐름이 좋지만 아무래도 그 뒤의 흐름상을 본다면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은 정말 굵직한 뉴스는 CPI 그리고 폼 회의로 결과 발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나눌지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조금 귀를 기울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섹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섹터 정리를 블로그에만 올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유튜브로 가져온 건요.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굵직한 섹터들이 아무래도 다음 주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흐름을 숲을 보고 매매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면 일단 중국 한학년, 그다음에 OTT 엔터, 중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OTT와 엔터, 물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쭉 방송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 있죠. 손석구랑 최민식이 20년 만인가요? 이렇게 브라운관에 나온다는 거 해가지고 카지노가 21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송유가 드디어 나오죠. 그래서 글로리가 12월 30일 날 계속해서 OTT에 대한 좋은 이슈들이 있고 이 OTT에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바타2 역시 그렇죠. 그리고 위메이드나 재건 관련주들도 큰 섹터로 본다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특징주를 한번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정리해 볼게 제가 그 월요일 날 장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위메이드가 보시면 제가 뉴스를 가져올게요. 위메이드가 그동안 위믹스 때문에 위믹스 때문에 어떤가요? 정말 점 하도 맞고 보유자분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위믹스 때문에 여기서 위메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점화를 기록하고 다음날 조금 뭐 이게 코인 시장에서 뭐 상장 폐지를 당한다 안 당하다 주가 흐름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금요일 날은 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냐면 위믹스가 다른 코인 시장에서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제가 이 뉴스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상장 폐지 유믹스 국내에서도 거래 가능하다 해가 쥐닥에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이제 일찍 나왔었는데요. 이 뉴스로 인해서 초반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분명히 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때 10시가 넘어서부터 상승을 하더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위메이드 관련주로는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등이 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가 금요일 날은 대장이었죠.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23.68%까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메이드는 사실은 뭐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코인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니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노시스를 한번 볼게요. 이노시스는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나 되셨을까 싶기도 해요.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 뉴스가 참 좋았습니다. 이노시스는 보면 수소 공동사업 가운셀가 1조 4천억 원 사우디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노시스하고 가운셀은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무려 1조 4천억이나 투자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장이 끝나고 이런 뉴스 장이 끝나고 주주매매 거래 정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써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주주매매 거래 정지인데 풍문 또는 보도 관련해서 월요일 날 일시 정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뉴스다라고 말하긴 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좋은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바타 관련주 바른손 ENA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련주로는 이제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게 목요일에 제가 장전 시황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재료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 소멸되기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것들은 이슈를 받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알로이스가 어떤가요? 시가갭을 띄운 후로 마이너스 7%까지 밀어버렸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건데 분봉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든 후에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그냥 재료가 살아있는데 죽을까요?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 이 왼쪽에 있는 건 일봉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분봉입니다. 조금 이렇게 볼까요? 좀 짧게 볼게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시가 갭을 띄우면서 21%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른손 ENE가 상한가를 기록했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아바타2 관련주들은 어떤가요? 이게 아직도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조금씩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까 이런 것들 연구해 보셔도 좋을 법한 섹터가 섹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D스테크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 갭을 띄운 후 밀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저는 이런 자리에서 꼭 매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일지 차트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똑같은지. 그래서 잠시만요. 일지 차트를 한번 가지고 올게요. 똑같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게 제가 전일 종가에 조금 매도를 해서 속이 쓰렸거든요. 보시면 이때 매도를 하고 했는데 쭉 상승을 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요 부분 자리에서 매수를 다시 해서 복수를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좋다는 걸 한번 힌트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바타2 관련주도 지금은 살아있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한한령, OTT 엔터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요. 일단 SAMG 엔터가 영업이익이 좋다 해가지고 볼게요. 엔터 이렇게 보시면 이때 상장을 하고 좋은 모습 보였던 이 종목은 여기에서 지지를 약간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건 조금 일봉상에서 보시면 주가를 축 밀어버렸죠. 12% 정도를. 아직 뭐가 살아있는데? 재료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작한과 동시에 장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여기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종가 매팅을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큰 맥락이 살아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고 웹툰 관련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OTT 엔터 어쨌든 전부 다 웹툰 요즘에 웹툰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얼짱으로 유명했던 그분도 천억 건물주가 됐다는 뉴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대표적인 엔터 관련주인데 보시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분봉을 보시면 하락을 한 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그래서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때마침 핑거 스토리 보시면 너무 적절하게 상장을 했죠. 웹툰 관련주인데 이렇게 해서 이때 상한가를 보이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주목할 건 5분봉입니다. 5분봉에서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여기에서 똑같아 일봉 차트나 들어오고 죽고 다시 들어와서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매매를 해도 좋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웹툰 아니면 우리가 OTT 관련주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맥락이라고 하면 이거는 역시 중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한한령 관련주인 황성그룹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여기서 보면 얘도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뭔가 무게를 싣고 있죠. 더 이상 뭐
백지시위를 이길 수 없다는 건데 중국이 어찌됐건 그동안에 코로나를 너무 봉쇄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애플도 피해를 봤죠. 세계의 굵직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물론 우리나라도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런데 뭔가 오픈된 마인드를 보여준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 끝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황성그룹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뒤에 쫓아가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윙이프도 있었고 오가닉 코스메틱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고 또 이렇게 중국이 코로나의 방역을 조금 완화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그렇게 했지만 한때 뭐가 유행했죠? 감기약 사재기가 엄청났습니다. 왜? 코로나가 그럼 많이 전파가 될 건데 그쵸?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을 가고 어쨌든 뭔가 수단을 해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게 감기약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의약품 관련주가 중국의 방역을 좀 완화시킨다 하니까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았는데요. 메가 ECS. 자, 이렇게 보면 이 종목도 사실 이 종목은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을 못 했는데 항상 조금 룰링이 심한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중국에 인공호흡기를 계약한 이력이 있으면서 시세를 받았고 제가 조금 좋다고 봤던 종목 중에 영진약품이 있거든요. 영진약품 보시면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후에 어떤가요? 그래서 상승을 했죠. 분봉 흐름도 나쁘지가 않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영진약품이 시간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관심 종목에도 넣어놨는데 저는 사실 매매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고 또 오랜만에 5G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그래서 이제 에이스테크가 대장주로 했는데 5G 관련주는 사실은 좋은 뉴스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요즘에 조금 삼성이 움직이면서 뭐 이 장이 마감한 후에도 삼성 5G 장비 책받치를 해서 1위 통신사를 뚫었다 해서 뭐 인도에 가입자가 4억 2천만 명의 인도 1위 통신사 릴라이언스 뭐 지오에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기가레인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에이스테크도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도 이제 뭔가 시작을 할 수 있을 뭔가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 해서 이 섹터들이 조금 늘려주거나 아니면 더 상승을 한 후에 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KH건설이 오랜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가가 조금 눌린 후에 생각보다 더 빠지긴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재건 관련주는 사실은 당연히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되면 종식되기 전에 아마 주가가 먼저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상승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어떤가요? 이 종목들이 시간에서 또 조금 하락을 했죠. 주말에 재건 관련주를 뭔가 좀 그대로 뭐 홀딩을 하고 가져온다는 건 조금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KH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시간에선 많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한가 잔량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라고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재건 관련주는 핸드 에버다임 뭐 데모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데모가 원래는 좀 대장이었죠. 이렇게 있었는데 대장은 역시 많이 빠지진 않네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뉴스에 신경을 써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한번 보면요. 한동훈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볼게요. 노을도 12월 7일 날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지지를 받은 후에 이렇게 갔고
또 오리콤 역시 급락을 한 후에 지지받고 상승을 했고 금비 역시 급락을 한 후에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나 이런 섹터들 지금 핫한 종목들이 어떤 반등 자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유튜브의 영상을 한번 더 참고하시고요. 금요일 날 더 영향을 받았던 건 이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씨가 구속이 되었단, 뭐 이재명 대표도 고소환이 될 것이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정치권의 뉴스는 사실은 아무 근거 없이 뉴스를 만들지 않는다는 게 뭐 내려오는 속설이긴 한데, 이쪽은 사실은 뭐 여기 유튜브에서 제가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식으로 큰 맥락을 봐야겠죠.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어찌됐건 악재가 나온다면 지금 야당에는 김동연 의원하고 그다음에 전 누구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남아토건 종목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어, 김동연. 이낙연 대표죠. 이낙연 대표 관련주가 시세를 받길 마련인데, 아직은 이 두 분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나오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금요일 날도 이 해당 뉴스로 남아토건이 이낙연 대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9%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좀 가벼운 종목이죠. 주연테크 같은 경우는 14%까지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니까 조금 더 시세를 받는 거는 김동연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PM풍년이 이렇게 주가를 여기서도 비슷하죠. 잡아간 후에 무려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는 여전히 좋았죠. 여전히. 제가 유니티 비트 플러스 역시 이 종목을 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보면 좋다 했는데, 이 부분을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뭐 노을이 더 좋았죠. 노을도 있고, 오파스넷은 아무래도 대장을 먼저 해서 그런지 아직은 힘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동훈 관련주가 지금 상승을 하지만 어떤 섹터든 하늘을 뚫고 영원히 상승을 하는 건 없습니다.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 자리를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장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레이더 센서 관련주 QSI를 보면, 제가 이 종목을 보면 목요일날 이렇게 27%까지 상승을 한 후에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좋은 뉴스가 나왔죠. 테슬라도 라이더 관련주라고 하죠. 자율 주행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레이더 센서를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크게 뭔가를 뭐 반응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휴마시스는 다음 종목 휴마시스도 한번 보면요. 휴마시스는 사실은 여기에서는 그냥 금요일 날은 실내 마스크 해제 소식으로 뭐 이렇게 대전광시도 그렇고 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총리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 소식으로 가는 듯 했지만, 물론 다른 종목들도 같이 갔거든요. 하지만 휴마시스는 약간 여기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 소식이 있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 소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 갖고 봤던 종목이 누보인데요. 누보 역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미 여기에서 매매를 하고 이렇게 좋죠? 상승을 했죠. 역시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이렇게 했거든요. 보시면 이 부분에서, 그쵸? 전 항상 이 부분, 검정색 부분에서 하고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이게 짧아 보이지만 짧진 않아요. 이렇게 좀 그냥 걸어놓고 다른 일을 봤거든요. 금요일에 제가 좀 바빠서. 그래서 5% 정도? 5% 정도에 걸어놓고 수익을 냈는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매매를 하면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오랜만에 좋은 수급이 들어왔고요. 보시면 뉴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부 최초. 제가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세계 최초, 정부 최초, 뭐 어쨌든 세계 최초 뭐 이런 게 처음으로 뭐 혼자, 뭐 아니면 임상도 삼상 임상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와 차트를 믿고 매매를 한 종목이고요. 제가 또 이제 요즘에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게 이런 뉴스거든요. 리튬,
리튬 업체 세고 공장 셧다운 가격 또 오르나?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엄청 오르면서 좋았던 종목들이 있죠. 금양,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 종목들이 지금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동첨단 소재 관련주들도 좋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좋았다가 리튬이 아무래도 요즘에 조금 가격이 내리고 있다니까 미르네나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리튬 더 아무래도 금양이 대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리가 참 좋은 자리로 이렇게 보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슬슬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다시 한번 올릴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튬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10일에는 지수가 조금 받쳐주다 보니까 어떤가요? 지수 차트 한번 볼까요? 지수 차트 이렇게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장전 시황할 때는 항상 이렇게 놓고 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저점을 이탈한다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1선은 지금 21선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닌데 여기에서 나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지수가 이렇게 조금 시가 0.66로 시작해서 0.98, 뭐 고가는 1.21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동안에 눌렀던 종목들이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가 좋으면 아무래도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 더 많아지겠죠. 지수가 하락을 하면 당연히 갈 종목도 조금 더 늦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그중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있고 뭐 잘 가는 섹터도 있죠. 하지만 갈 때 더 힘을 모아서 갈 종목들이 지수 때문에 좀 덜 가는 경향이 있고 못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항상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굵직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CPI와 그리고 폼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를 너무 크게 인상을 해버리면 당연히 우리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하시면 매매를 하시고요. 금요일 날은 사실은 지금까지 돌아가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제 하락을 많이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이렇게 삼성 SDI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21선 진작 이탈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11월은 대형주가 받쳐주니까 좀 견고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하락까지는 제가 이제 크게 저는 약간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짚어드리지 않았는데 지수가 하락을 하면 지수 연관주는 더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하시고요. 12월 10일에 어제죠. 12월 9일 날 크게 봤던 섹터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도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주말에 하신다면 다음 주에 조금 부드러운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유튜브로도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프리미어 스탁은 유튜브도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에서 프리미어 스탁을 검색하셔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카페도 있습니다. 카페에 뭐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뭐 다양한 루트로 조금 소통을 하는 프리미어 스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이렇게 종목을 뭐 이렇게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가지고 시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름 좀 뒤죽박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 거는 그 안에 매매의 방법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공개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꼭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는 부드러운 매매,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